자, API 서버 하나 만들어 보죠.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일단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이름은 API 서버라고 만들게요. 그레이들로 만들어 줄 거고 org.0 지정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버전은 저는 콜레트로 19 버전을 쓸 거고 자바는 17 버전을 쓸 건데, 이거는 이제 뭐 때문이냐면 스프링부트 3.1.5 버전이니까 스프링부트 3.1.5 버전은 JDK 17 이상을 서포트를 해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DevTools, 럼버, 그리고 웹,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는 스프링 데이터 JPA랑 그 다음에 마리아DB 드라이버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세팅을 할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시작하셔야죠. 네. 자,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프로젝트 만드는데 뭐 라이브러리 다운로드야 뭐 각자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뭐 약간 시간 지나면 다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는 뭐 라이브러리 다운로드는 지가 알아서 다 받아주니까 저희가 건드릴 게 없죠. 자, 이제 만들어졌으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에러가 나는 게 맞아요. 딱 실행을 했을 때 에러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스프링 데이터 JPA라는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줬는데, 그 라이브러리가 추가되면 자동 설정, 오토 컨피그레이션에 의해서 설정을 잡아요. 근데 그 설정이 보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설정을 저희가 하나도 추가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에러가 나는 거고, 요 에러는 이제 저희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마리아DB를 쓸 거고요. 마리아DB에다가 이제 루트 계정이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루트 계정에다가 추가를 좀 해서 개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루트 계정으로 연결을 해놨고요. 네, 여기까지 들어와 주세요. 자, 루트 계정으로 연결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생성을 해줘야 돼요. 스키마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그래서 create database 해주고, 이름은 그냥 API DB라고 만들 생각이에요. 네. 그럼 이제 API DB가 하나 추가가 됐죠. 네. 그 다음에는 이 DB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동으로 막 그 편집기 같은 데서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지 마세요. 그거 사용하시다 이제 잘못되면 에러를 못 잡아요. 에러를 못 잡는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막 이상하게 암호화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손으로 만드는 것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create user 하실 거고, 지금은 API DB니까 API DB user 이렇게 할 건데, 네, 쿼테이션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로컬호스트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덴티티 바이죠. 패스워드죠. 패스워드는 똑같이 할게요. API DB user 똑같이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외부에서 연결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외부에서 아무 데서나 연결이 가능하게 하려면 이제 %를 사용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두 개를 갖다가 생성을 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권한을 주셔야 돼요. 네. 권한을 주는 건 저희가 그란트 명령으로 하죠. all 해서 privileges, 그죠? on 주죠. API DB죠. API DB에 내가 준다라는 거고, 그죠? DB의 모든 곳에다가 모든 거를 다 준다는 얘기고, 누구에게 준다라는 거냐면 요거죠. API 유저, DB 유저의 로컬호스트한테 줄 거다. 이렇게 지정하겠죠. 그죠? 네, 요거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부에서 연결을 하는 사용자 계정한테도 줘야 되니까 요것도 이렇게 추가를 해서 만들어 주겠죠. 자, 뭐 5줄의 SQL 문이지만 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베이스 계정 하나 만들어 주시고, 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계정에다가 연결을 좀 미리 좀 해놓으세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저는
지금 데이터 그립을 쓰고 있습니다만,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툴 어떤 거 쓰죠?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 API DB 유저죠. 네,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저는 똑같이 줬으니까 그냥 API DB 유저 주면 될 것 같고, DB는 API DB잖아요. 요게 이제 JDBC URL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하겠죠? 일단 테스트 커넥션 해줘야 돼요. 테스트 커넥션 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주고, 네, 그리고 나서 어플라이 해주고, 오케이 해주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면 항상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작업은 현재 시간을 확인해 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재 시간이 어긋나 버리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처리뿐만이 아니라 유지보수할 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일단 쿼리가 실행되는지부터 확인하기도 좋고, 네, 그리고 나중에 시간값을 바꿔줘야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 지정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글로벌 타임이라는 거 뭐 지정하거나 온갖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만, 네, 요거 지정해 주시는 거 확인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설정을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시 저희 프로젝트로 들어와서 리소시스 밑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파일이 있으실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설정을 추가를 하면 됩니다. 네, 설정을 추가하는데,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드라이버 일단 클래스 네임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거 해주면 자동으로 잡을 거고, 마리아DB 추가해 놨기 때문에 마리아DB 드라이버로 자동으로 설정을 잡게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데이터 소스 한번 쳐보시면 URL이죠. 이거는 이제 JDBC URL인데, 이거는 아까 저희가 좀 이따가 아까 데이터 그립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 했던 게 있어요. 그거 쓰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쓰세요, 제발. 이거 제발 좀 손으로 하지 마세요. 네, 이런 거 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괜히 이런 거 오타나가지고 괜히 시간 버리지 마시고요. 네, 그냥 철저하게 이런 것들은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쓰십시오. 자, 그리고 사용자의 이름 만들어줘야 돼요. 유저 네임이죠. 이름은 API DB 유저라고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냥 데이터 소스 해주시고 패스워드 해주시고 API DB 유저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고 프로젝트를 런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자, 프로젝트 런을 했을 때 지금 저처럼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야 되는데요. 우선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화면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좀 필기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스프링 부트잖아요. 스프링 부트는 내부적으로는 히카리를 써요. 히카리 CP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설정을 변경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가장 기본적인 설정만 추가해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말고도 실제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게 커넥션 풀이잖아요. 커넥션 풀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커넥션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걔를 갖다 이제 재사용하는 방식을 커넥션 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AWS 같은 거 가면 이게 너무 막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AWS를 만약에 쓰실 거다 그러면 커넥션 풀의 초기 사이즈 있죠. 초기 크기를 어떻게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타임아웃이에요. 타임아웃은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예를 들어 가정해 볼게요. 커넥션 풀을 10개를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막 맥스가 10개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쿼리 같은 게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그 쿼리가 실행되는 동안 가용할 수 있는 커넥션은 9개가 돼요. 근데 그걸 막 여러 번 실행한단 말이죠. 그럼 8개, 7개 점점 줄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얘가 0이 되면 웨이팅이 걸려요. 웨이팅이 걸리는데 그냥 쉽게 말하자면 멈춰버린다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접속을 해도 아무것도 동작을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는 F5번을 눌러요. 막 새로 고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임아웃이 걸리면 이 타임아웃 같은 걸 걸어줘서 SQL문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멈추도록 만드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버려버리는 거죠. 이런 형태를 갖다가 지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요 밑에 이제 저희는 JPA를 추가해 줘야 돼요. 잠깐만 이거 지우고 갈게요. 네. 네, 이렇게 지우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원래 모드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JPA 관련된 설정 추가할 거예요. JPA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추가할 거는 DDL 오토 같은 거 있어요. 여기 보면 DDL 오토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DDL이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잖아요. 그러니까 create 아니면 뭐 alter, drop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선택할 옵션은 업데이트를 지정할 겁니다. 업데이트는 테이블이 없는 경우는 만들어주고요. 테이블이 있는 경우는 alter 테이블에서 테이블을 변경해 주는데 없으면 아까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있으면 안 만드니까 변경사항이 없을 때 괜찮아요. 변경사항이 있으면 자동으로 변경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면 뭐 테이블만 지워주면 또 없을 때는 만들어주니까요. 네, 요거 하나 지정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spring.jpa. 해서 프로퍼티즈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하이버네이트 관련된 막 설정들이 막 있잖아요. 이 설정 중에 이제 요거 아까 제가 뭐 이런 거 말씀드렸죠. 이 타임아웃 같은 거 지정하시라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SQL 중에 format underbar SQL 있으실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는 true를 지정할 겁니다. 이거는 SQL문을 포매팅해서 보여주니까 좀 더 이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jpa.show SQL을 해서 SQL문이 실행되는 거를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설정 3개가 추가되는 게 이제 JPA 관련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정리해보자면 일단 프로젝트 만들어줬고, 데이터베이스 생성해줬고, 그 다음에 요 설정해줬고, 데이터베이스 설정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를 실행을 딱 했을 때 정상적으로 지금 저처럼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나 모르겠는데 확인을 하는 방법이 없나요? 그럴 때는 이제 뭘 쓰실 수 있냐면 로그 레벨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logging.level 보이시죠? 요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뭐 SQL 이런 거 한번 볼게요. SQL은 뭐 디버그 뭐 이런 레벨이 있죠. 이런 레벨을 한번 써볼게요. 지금 크게 차이가 난 건 없어요. 근데 뭐 지금 약간 더 조금 더 로우 레벨로 한번 찾아볼까요? 트레이스가 더 로우 레벨이죠. 트레이스로 한번 지정해 볼게요. 뭐 한 줄, 두 줄 더 나왔을까 아마? 근데 우선 여기서 눈으로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히카리 CP가 커넥션 풀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정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지금 이 히카리 CP 패키지가 요거잖아요. 요걸로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동작하는 것만 확인해주면 되니까, 그쵸?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게 지금 히카리 CP가 찍은 로그예요. 로그인데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커넥션 풀을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마 한 10개 정도 만드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AWS의 RDS 같은 거 쓰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에 사이즈 같은 거를 조절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는 여기까지 일단 프로젝트 만들었고 데이터베이스까지 만들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뭐 해야 되죠? 엔티티 만들어줘야죠. 엔티티 만드는 거 이제 연습할게요.